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지역 연구의 26년 전반기,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전반기는 남북 접경 지역을 평화와 통일의 전진 기지로 하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강의는 죄송합니다. 여덟 번째 강의는 DMZ 평화의 길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김영훈 박사께서 강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DMZ와 그리고 접경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DMZ 평화 길로 이제 강화도에서부터 저 고성까지 광화군에서부터 고성까지 이르는 DMZ 평화의 길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강화군에 있는 강화 평화 전망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DMZ 평화의 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 DMZ 평화의 길의 그 추진 배경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차례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또 서로가 협력을 하는 그런 대화가 있었지만 특별히 2018년도 이제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등 이런 걸 통해서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평화의 길을 한번 내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제 추진이 됐고 해외에서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DMZ 인근 접경 지역에 한국판 산티아고 길이라는 가칭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제 강화군에서 시작을 해서 고성군까지 456km 이렇게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이제 코리아 둘레길이라 해서 동서남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길인 DMZ 평화길까지를 계획을 했고 이제 그동안의 그 해파랑 동해안의 해파랑길 또 남해안의 남파랑길 그리고 서해안의 서해랑길 이 길들이 대부분이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DMZ 평화의 길의 그 공간적 범위를 보면은 비무장지대 및 접경 지역의 그 15개 시 중에서 10개 시군을 이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서해에 있는 그 옹진군은 이제 빠지고 인천광역시의 이제 강화군 그리고 김포 그리고 이제 고양이 들어갑니다. 접경 비무장지대와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고양이 하나 들어가서 10개 시군이 이제 됩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그 김포시에 있는 예기봉 전망대입니다. 북한 지역이 이렇게 손에 잡힐 듯이 이렇게 앞에 지금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기봉 전망대를 요새는 참 잘 꾸며 놨습니다. 언제 한번 가보시죠. 정책 여건의 변화를 보면은 이러한 것이 나오기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서 이제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이산가족 상봉, 평창 동계올림픽, 적대의 상호중단, 남북대화 재개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제안을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김정은 국방국무위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2018년도에 그로 인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이 열렸고 북미 정상회담도 두 번이나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차 남북 정상회담 때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그리고 나아가서 조건이 마련한 대로 이제 닫혀있던 개성공단 열고 또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한다는 것까지도 대화를 했었습니다. 예,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보면 한반도 생태평화 벨트,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주변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꽉 막혀 있던 곳을 활용을 하느냐, 평화적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데서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한반도 생태평화관광 벨트 조성 계획을 수립했고, 그리고 이제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도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든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많은 통제와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70년이 넘게 참 풀리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풀면서 한번 발전시켜보자 해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까지도 제정을 하고 접경지역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해서 30년까지 약 18조를 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 누리길 자전거길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완성이 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시작을 했는데 저도 이제 이 계획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 길은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DMZ 통일을 여는 길이라는 또 이름으로 행정안전부가 이제 DMZ 접경적 이론에서 또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평화의 길, 그리고 탐방의 길,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세우면서 또 해외 사례를 많이 이제 또, 검토를 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순례길의 일부 사진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제 분단되었다가 이제 통일된 독일, 거기에는 이제 그리네스 반트, 그러니까 동서독이 분단된 그 지역을 이제 이 그리네스 반트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총 길이가 1393km입니다. 이 길이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시면은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북러 접경적인 17km까지 합한 기록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도 이제 1300, 한 90km 가까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 분단된 우리 같으면 비무장지대를 지금은 완전히 그린에스반, 그린벨트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어떤 자연 경관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이 이제 과거에 이제 분단된 동서독에 이제 분단된 지역에 이렇게 엘베강 또 국립공원 그리고 프랑케 숲 이런 데 이제 중심으로 이제 했고 그 길은 이제 지금 그린스반트에 지금 길들을 지금 지도에 표시해 놨습니다. 숲길이죠, 숲. 네. 독일 베를린 장벽 트레일. 이건 이제 베를린이라는 곳이 동독 안에 있었는데 동독 안에서 이제 동서독 베를린으로 또 나누어졌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한 160km 정도에 이제 베를린 장벽 나누어졌던 거기를 지금 이제 장벽 트레일 하나 과거에 그 순찰로 검문소 등이 있던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관광 길로 이제 꾸며 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충분히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물론 통일되기 전에는 우리가 남쪽에 먼저 이런 길을 내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평화를 영원할 수 있게 하고 또 통일 이후 혹은 그 중간에 남북 교류 협력이 될 때는 과거의 이제 이 길들이 아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북한 쪽도 그렇게 내놓으면은 정말 세계적인 그러한 관광 루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거 이제 동서독
베를린입니다. 이건 동독 안에 있는 베를린 시를 또다시 이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눠졌습니다. 그걸 이제 우선은 이제 베를린 장벽 과거에 이 서베를린 쪽을 이렇게 이제 트레일 노선을 일단은 그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160km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산티아고 순례길, 프랑스와 스페인 접경이 포함된 장거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곳에 이제 순례 그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많은 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길이 까미노 프란세스, 그다음에 까미노 아라고네스, 까미노 델 노르테.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이들 가는 곳이 까미노 프란세스. 한번 이건 이제 한 780km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DMZ 평화의 길이 한 520km 정도 되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까미노 프란세스가 이제 그 파란색으로 이제 해지는데 거기를 가장 많이들 그리고 이제 옆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도 주 노선이 있고 지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DMZ 평화의 길을 이게 이제 전에는 각 부처별로 자기들 이름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일곱 개의 부처가 같이 공동을 해서 정부안으로 내놓은 게 이게 DMZ 평화의 길입니다. 최종 노선 여러 차례 이제 수없이 이제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노선이 인천의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고성 통일 전망대까지를 이제 시종점으로 하고 이 DMZ 평화길 전체 노선의 시종점은 DMZ 적경지구 특수성 및 테마성을 고려해서 북한 및 비무장지대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강화 평화 전망대, 고성 통일 전망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북한이 보이면서 또 비무장지대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그러한 긴장 상태를 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를 영원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교동도가 지금은 다리가 나아졌기 때문에 교동도에서부터 시작했어도 되는 건데 이제 이 강화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코리아 둘레길, 서해안길과 이 지역이 이제 약간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안 해파랑길도 이제 명파 해변 및 제진 검문소 등에서 이렇게 또 중복이 되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약 한 14,000km 아마 될 겁니다. 지금 그 코리아 둘레길이. 네. 네, 오늘은 이제 여기는 이제 DMZ 평화의 길 주 노선입니다. 주 노선을 보면은 이쪽에 평화 전망대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김포 고양 그리고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주로선 외에 이제 다른 길이 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주로선이지만 여기는 예약을 해야 하는 민통선 북방 지역 혹은 생태계 우수 지역 이런 데는 이제 예약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면은 많은 그 지선들이 이제 지역 테마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20km 정도가 됩니다. 노선 구성해 나온 DMZ 평화의 길의 경우 DMZ 적정지의 특성에 따라 민간인 출입이 자유로운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 아까 앞에 볼 때 민간인 통제구역 북쪽은 이제 예약을 하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지방 노선, 지역 테마 노선, 이렇게 이제 주 노선과 지역 노선이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DMZ 평화의 길은 주 노선이 약 36개 코스가 됩니다. 각 지역마다 1개 코스, 2개 코스, 3 이렇게 톡톡 나눠져 있고 지역 테마 노선은 11개 코스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지역 테마 노선이 더 이제 참 볼만한 곳이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 틀에 있어서 쉽게 그 시군을 연결하는 주 노선은 36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우선 강화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강화군은 그 역사와 문화의 그 고장입니다. 그래서 역사 39년간의 그 몽골로부터 이제 피해서 여기 이제 고려의 수도가 있었죠. 이런 역사적인 유적이 여기에는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 노선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갯벌은 보면은 저세 번식지라든지 특히 그 동막해변 같은 경우는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입니다. 대단한 그런 갯벌이 이 강화를 주변으로 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 자원들이 다양하게 이제 역사 자원과 생태 자원이 아주 풍부한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 노선 한 개 코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이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이렇게 쭉 가서 김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데까지 이제 주 노선이 강화 1코스만이 강화도는 그래서 강화 평화 전망대에서 연미정으로 강화 대교를 지나서 이제 김포의 문수산성 남문까지 이렇게 이제 주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강화 갑곶돈대라든지 평화전망대 아마 이걸 가지고 이제 쭉 따라가시면서 한번 걸어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 테마 노선인 그 교동도를 이제 지역 테마 노선으로 해놨습니다. 김포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김포는 역시 그 광활한 평야와 이제 한강이 그 주변을 이렇게 유유히 흐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자원도 역시 그 지역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종과 인해나무 구시능인 장릉이라든지 특히 그 예기봉 전망대 여기 이제 요새 그 예기봉 생태평화공원을 가봤더니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틈나시면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자원은 김포 아트 빌리지라든지 생태자원은 그 문수산의 생태자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기봉 주변 그리고 이제 전에 그 큰 그 홍수가 났을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그 소를 이렇게 내가 유도 그 앞에 이제 조그마한 섬이 보이는 유도 여기에 이제 아주 그 철새들의 그 천국입니다. 이거는 남쪽도 북쪽도가 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한강하고 습지, 한강하류, 제두리미 도래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 노선은 여기는 3개 코스입니다. 그래서 문수산성 남문에서 시작을 해서 예기봉까지, 그 다음에 전류리 포구, 그 다음 이제 한강을 지나서 고양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포 2코스, 아까 1코스는 이제 강화도, 그 다음에 3코스, 이렇게 해서 이제 김포 4코스에서 김포와 고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일에 아마 김포와 파주가 연결된 도로가 있었다면 아마 고양으로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도로,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쪽으로 해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고양시입니다. 이제 고양시는 지금 비무장지대나 다른 군사시설인 민간인 통제구역하고는 조금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으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여기도 한 30% 정도, 30-40% 정도가 이렇게 고양시에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서울과 서삼릉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그리고 이제 유명한 행주산성
그리고 이제 킨텍스, 그리고 이제 국내 최대의 그 인공호수입니다. 이 고양 호수공원이 잘 꾸며놨죠. 옆에 보시면 이제 북한산, 전에 이제 우리가 삼각산이라고들 많이 이제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 특히 이제 크리스천들이 많이 가서 여기에 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삼각산은 백운대와 인수봉과 만경대를 이렇게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북한산에서. 그리고 이제 유명한 장항습지가 이 고양시 주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송포의 백송, 이런 생태자원들이 있습니다. 네, 행주산성에서 고양 종합운동장.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코스가, 고양 4-1 코스는 두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을 해서 가는 코스,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또 그냥 나가는 코스, 이제 청양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해본성에서 행주산성 둘레길과 구한강 철책 순찰로를 거쳐서 청양 습지, 그다음 일산대교 북장으로 연결된, 상당히 얘기는 좀 단순한 코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파주시. 네, 파주시는 남북의 관문, 평화의 어떤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는 이제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파주시의 이제 대성동 마을과 또 이제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화 화합 가운데서 여기에서 또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관광자원 헤이리 마을, 그리고 이제 프로방스, 율곡, 수목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도 같이 이제 장담반도이기 때문에 습지가 이제 있고, 또 초평도 유명합니다. 조그마한 섬인데 초평도 습지도 유명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여기 이제 들어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새 도래지도 많고. 네, 파주시는 5개 코스입니다. 꽤 깁니다, 여기는. 그래서 통일동산에서 낙하리 아랫마을, 임진각 관광지, 율곡 습지공원, 리뷰교 거점 센터 이어지는 이런 주노선이 5개. 그리고 임진각 관광지에서 율곡 습지공원 구간은 개방된 기간으로 이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파주는 상당히 많은 코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역사 문화 자원은 아시다시피 이제 연천으로 지나갔군요. 연천군 역시 이제 임진각이 굽이치는 역사의 하나의 고장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제 고구려 유적이라든지, 저 옆에 보시면은 이제 김신조 그 일당 30명이 이쪽으로 통과해서 이제 들어왔던 것, 지금 옆에다 이제 그 동선 같은 거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것은 이제 연천군은 이제 정곡리 구석기 유적, 그리고 이제 경순왕릉, 마지막 그 신라의 왕인 경순왕이 이제 고려의 왕궁에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신라로 가지 못하고 백리밖을 그때는 넘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지금 묘가 연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랑포구 역사공원 같은데 많은 주변에 고구려의 이제 유적들, 호로구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생태자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진강의 유명한 주상절리, 삼이천 평원습지, 그리고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가지고 이제 한번 언제 지역마다 한번 가시라고 여기다 이제 다 올려놨습니다. 준호선 5개 코스로서 여기도 한 76, 상당히 깁니다. 장남교 숭유전지, 군남 홍수조절지, 대광리 백마고지 등 이렇게 해서 옆에 이제 경순항이 있고,
그 유명한 제인 폭포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마다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자원과 생태 자원들이 여기에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철원군. 사실 철원군은 정말 여기도 역사적인 자원이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이제 전쟁을 통해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자원들이 철원군에는 풍부하게 있습니다. 남북 교통 거점이고 광활한 평야.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궁예도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궁예가 이제 901년에 후고구려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태봉이라고 바꿔서 이제 918년까지 약 18년 동안 이제 그걸 볼 때 이 철원의 그 들이 대단히 넓습니다. 근데 이제 이 들이 생겨난 게 이제 바로 이제 거기에서 이 평강 부근, 오리산 부근에서 이제 수차례 화산 폭발이 약 한 10만 년 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강은 굉장히 그 고원지대가 평평한 고원지대고 밭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밑에는 보면은 이제 넓은 평야가 이제 형성된 아주 한반도 내에서 정말 특이한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특히 철원은 경원선, 금강산 철도, 3번국도, 5번국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철원은 아주 이제 넓기 때문에 6회 코스, 93 아주 제일 깁니다. 지역 테마노선 2개, 백마고지, DMZ 철새, 평화타운, 이길리 검문소, 생창리 방문자 센터, 명암보생 이렇게 이제 5개 노선이 있고 이제 생창리와 유공이길 연결하는 3, 4단 관할지역 구간으로서 이제 여기는 예약을 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그 노동당사 그리고 백마고지 전적지 사진이 옆에 있습니다. 네, 화천군입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여기는 전적기가 참 많습니다. 여기 아주 치열한 전투. 그래서 8호호 특히 이제 8호호는 이제 전쟁 때 이제 중공군의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여기서 이제 내고 승리를 했어. 이승만 대통령이 오랑캐를 대파한 호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름이 화천호 혹은 대붕호라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8호호로 대붕호라는 것은 전설의 대붕을 닮았다고 해서 이제 부른 이름. 그래서 한동안 또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 상당히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름을 대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인남댐과 평화댐이 있죠. 파라오호, 그 다음에 안동철교, 그래서 이제 4개 코스, 명원 1위 정류장, 산천어 밸리, 산소 백리길 안내소, 풍산 1위 마을회관, 평화호댐 거점에서 이렇게 쭉 평화호댐 주변을 아주 잘 지금은 꾸며놨습니다. 평화호댐도 1, 2, 3단계까지 해서 지금은 평화댐이 이 남쪽에서는 가장 높은 댐입니다. 205m에서 가장 높은 댐이 되죠. 북한보다 더 높죠. 네. 네, 양구군입니다. 여기도 역시 이제 제가 처음 양구를 이렇게 적경 지역을 쭉 다니면서 볼 때 양구가 가장 그 깨끗한 도시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양구읍이 다 초토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걸 신도시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금강산의 길목, 여기를 이제 국토중앙청정, 국토중앙이라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네모 박스에 딱 넣었을 때는 여기가 국토중앙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철원이나 연천이 이제 국토중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들 국토중앙이라고 하는데 양구 군수 한 분이 굉장히 열성적인 군수 한 분이 아주 그걸 국토중앙지대로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일성 고지, 모택동 고지, DMZ 자생식물원, 그리고 이제 국도 31호가 금강산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여기 너무나도 많은 그 전투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전투 전적비가 이제 많고, 유명한 양구 해안 선사 유적, 그리고 이제 펀치볼을 이제 해안이라고 하죠. 네. 금강산 중에 하나인 뭐 가칠봉, 대우산, 그리고 이제 펀치볼,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준호선 5개 코스입니다. 67km. 평화의댐 거점 센터에서 이제 금학교를 지나서 양구의 투타운 갤러리, 피은능선 전투전적비, DMZ 자생식물원, 양구 통일관, 그다음에 투타연 생태. 이 투타연 쪽은 지금 많이들 이렇게 생태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이제 한번, 그리고 이제 특히 거기를 걷다 보면은 옛 금강산 가는 길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참 새롭게 이제 저희가 느꼈습니다. 이 투타연은 금강산 쪽에서 나오는 그 물이 이쪽으로 이제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맑고 깊이가 그때 한 12m 정도 굉장히 깊은 그런 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안면이 이게 펀치볼, 주변에 1000m 이상의 산들이 이 지역을 딱 싸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막으면은 아마 이 지역은 완전히 호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한 군데로 이렇게 흘러서 이제 저쪽으로 이제 서해안 쪽으로 이제 흘러 나가는데, 네, 그와 같이 이제 참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감을 줍니다. 인제군입니다. 설악산과 또 금강산, 아주 여기는 산림자원이 풍부하죠. 그래서 백두대간 중심이고 울창한 그 산림 지역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유명한 그 내린천, 그리고 소하면 여기 이제 그 현리 전투에서 역사상 최악의 전투를 우리가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패배를 하고 이제 이 4,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이제 퇴각을 했죠. 이때 이제 전시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국군한테 맡겨놓고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역시 이제 워낙 크게 패배를 여기서 했기 때문에 이제 전시 작전권이 그때 넘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전시 작전권이 우리가 이제 독립된 국가로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그 대암산 용릉, 이제 그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네, 제가 이제 한참 다닐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보호를 하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군부대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뭐 이 막사를 짓고 막 하느라고 흙이 무너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정리를 잘 해놓은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생태 대청봉, 그리고 동굴봉, 칠전봉, 매봉 높은 1000m 이상 산들이 있고 대암산 용릉도 역시 이제 대암산도 총 1000m 이상이죠. 그리고 12선여탄, 평화 DMZ 평화 생명동산에서 여기서 이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러죠. 네. 인제군도 이제 코스가, 인제군은 좀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인제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지역이 북한 쪽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큰 지역이 홍천입니다. 홍천은 면적이 제주도 면적하고 똑같아요. 뭐 조금 차이가 있는 1800평방킬로미터. 이와 같이 이제 인제는 약간 1600평방킬로미터. 근데 인제가 가장 컸는데 지금 홍천이 지금은 제일 큽니다. 양구통일관, 뭐 서화정류장, 진부령, 미술관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인제를 통과해서 이제 고성으로 갑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그 전적비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고 다치고 참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DMZ 평화생명농산이 여기에서 지금 그러한 평화와 생태, 생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고성군 역사문화자원 고성 검봉사 능파. 검봉사는 유명한 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향로봉 지구 전투 전적. 이 향로봉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그 희생을 했고 또 북한도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투입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이제 우리가 향로봉까지만 우리가 차지하고 이제 아쉽게도 금강산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향로봉, 검봉산, 고진동 계곡, 습지 여기에 이제 가면은 그 계곡을 통해서 이제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원 및 동해안 습지 그리고 유명한 이제 화진포, 송지호 정말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참 뒤지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하나의 화진포. 여기에 이제 보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 별장도 있고 이기붕 별장 그리고 이제 김일성 별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죠. 10년이 넘었으니까 DMZ 박물관을 이제 거기서 지어놓고 다행히 이제 DMZ에 대한 다양한 그런 자료들을 이제 모으고 있습니다. 저도 첫 삽 들을 때 이제 김민선 도지사 계실 때 이제 갔었습니다. 네, 준호선은 4개 코스로 49km 그리고 진부령 미술관에서 소똥역마을, 검봉사, 영파 해변, 통일전망대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상당히 빨리 좀 개방을 해서 DMZ 평화의 길을 많은 분들이 이제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이 DMZ 평화의 길이 완성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금년 들어서 완성이 됐고, 이게 한동안 이제 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DMZ 평화의 길이 거의 이용이 안 되다가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제 검봉사가 보이고, 이제 끝은 통일 전망대. 오늘은 이제 너무 여러 지역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깊이 있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길을 따라서 우리가 걷고 또 걸음으로써 평화가 다져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적어지고 있는 이때 또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남북의 평화 화합 관심 물론 북한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통일을 준비하고 평화와 화합을 준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급히 통일이 이루어지더라도 혼란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530km인 이제 코리아 둘레길이 이제 DMZ 평화의 길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 남쪽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놨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면 어디로 가보고 싶느냐 하면 DMZ로 가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티아고 길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하나의 색채가 이제 깊지만 이 DMZ는 평화와 그리고 생태 그리고 역사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의 다양성을 볼 때 더 많은 세계인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홍보를 하고 여건을 더 만들고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또 남북의 그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세계의 교회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기도가 우리가 많이 쌓일 때
남북의 평화화합은 이루어지라고 봅니다. 오늘 무척 딱딱한 그런 내용이지만 끝까지 이렇게 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길이 이제 다시 철도가 다니고 또 이제 도로를 통해서 버스가 다니고 그 정말 장관이었어요. 여기에 버스가 수없이 이렇게 드나드는 걸 보면서.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오직 철새만이 오고 가고 이제 그러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산천 우리가 같이 누릴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